네, 현재 지금 밤 근무 중이고요. 이번 영상은 앞전에 사실 돈이 굉장히 중요한 안전판 역할을 하는구나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저는 저 나름대로 뭐 노후 계획이라던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나에 대해서 생각 좀 해봤는데요. 뭐 대충 계산해 본 거예요. 막 제대로 계산해 본 건 아니고 그냥 뭐 대충 그냥 끄적끄적 해봤는데, 일단은 제가 목표로 하는 금액은요, 어, 순자산 기준으로 했을 때 한 8억에서 10억 사이거든요. 이 8억에서 10억 사이가, 제가 뭐 챗GPT한테 물어보니까 그게 우리나라 가구당 순자산으로 했을 때, 근데 그 조사한 게 25년 3월에 어느 무슨 뭐 금융기관에서 조사를 했는지 아니면 뭐 우리 정부 기관에서 조사했는지 모르겠는데, 뭐 여성 가족부인가 뭐 어디서 뭐 어쨌든 조사했다고 하더라고요. 했는데 물론 뭐 25년 3월이랑 지금 26년 지금 7월이랑 비교했을 때는 아마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라서 아마 평균 순자산 가구가 그 금액이 올라갔을 것 같긴 한데, 뭐 어쨌든 25년 3월 말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나라 가구의 순자산 그 등수를 이렇게 매겨본 거를 봤는데, 한 자산 8억 정도면 상위 한 20% 정도 된다고 하고, 한 10억이면 상위 한 10%? 한 11%? 뭐 그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목표로 하는 금액이 어쨌든 뭐 순자산 기준으로 8억에서 10억이니까 그게 어쨌든 등수로 하면 상위 20에서 10% 사이인 거죠. 근데 사실은 뭐 여러분도 알겠지만, 뭐 아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가끔씩 뭐 어떤 유튜브 중에서도 뭐 경제적 자유라는 건 원래 없다, 뭐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 말에 굉장히 공감을 하고요. 뭐 어떤 분은 경제적 자유라는 건 없고, 누가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뭐 경제적 여유 정도는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시는데, 전 그 표현이 너무 기가 막힌 표현인 것 같아요. 음. 경제적 자유를 이루려면 정말로 순자산이 상위 0.1% 안에 들어야 된다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뭐 못해도 최소 그렇죠. 못해도 최소 상위 1, 2% 안에는 들어야지 어느 정도 우리가 생각하는 경제적 자유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 밖의 순위는 아마 잘해야 경제적 여유 정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왜 8억에서 10억 사이를 목표로 했냐라고 했냐면, 일단은 저는 빨리 조기 은퇴하는 게 목표예요. 왜냐하면 어차피 뭐 우리가 인생 살아봤자 뭐 얼마나 살겠어요. 그리고 저는 일단 사실 거의 대부분의 자산 비중이, 사실 부동산이 비싸서 그런 거잖아요, 부동산이. 저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뭐 제 성향이나 이런 걸 여러 가지 봤을 때, 뭐 저희 뭐 가족도 그렇고 이렇게 막 복잡한 막 서울이나 이런 도시에서 사는 게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계속 저 자신을 메타인지를 이렇게 보고 했는데, 이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렇다고 너무 시골 이런 데서 살 수도 없고, 그래서 그냥 뭐 적당한 이제 뭐 경기 외곽에 한 25평에서 30평 정도 되는 신축 아파트, 좀 이렇게 자연이 좀 많이 어우러져 있는, 그렇지만 조금만 걸어가면 좀 상권이 어느 정도 있는 그런 쪽의 경기도 외곽 신축 아파트를 찾아봤고, 그게 일단은 저한테는 가장 제 주거의 만족도가 가장 높은 것 같더라고요.
뭐 부동산이 뭐 시세 뭐 부동산 투자가 올라가냐 마냐 그런 걸 떠나서 그래서 저는 빨리 조기 은퇴가 목표이고, 그렇게 해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동산 신축 아파트에 25평 30평 정도 되는 경기도 외곽에 숲이랑 잘 어우러져 있는, 그리고 걸어가면 상권도 어느 정도 있는 그런 쪽으로 이제 좀 찾아보니, 아 사실 뭐 가격을 높이기만 하면 얼마든지 뭐 매물을 찾을 수 있죠. 근데 그래도 최대한 싸게 찾아보려고 해보니까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뭐 대략적으로 뭐 보니까 뭐 지금 현재 시세 기준으로 했을 때는 대략 뭐 한 4억 2천 정도, 뭐 4억 2천 정도, 평균적으로 4억 2천 정도면 그래도 제가 말했던 그런 정도의 급지의 아파트를 살 수 있겠더라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4억 2천이고, 그럼 나머지 아까 8억이라고 했을 때 나머지 뭐 대략 뭐 3억 8천, 뭐 4억 정도 남는 거죠. 그걸로 해서 뭐 전기 예금 뭐 조금씩 받고, 그리고 저도 일단은 너무 노는 것보다는 사람이 어느 정도는 조금씩 일을 하는 게 낫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한번 테스트를 해본 적이 있는데, 아마도 저뿐만 아니라 대다수 사람들이 포함되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예외는 항상 빼야겠죠.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대략 일주일에 한 3일 정도, 일주일에 3일에 하루에 한 3시간 정도 일을 하면 딱 좋은 것 같더라고요. 몸이 나른해지지도 않고 적당하게 일한 보람도 느끼면서 일한 느낌도 받으면서 몸이 축나지도 않고 딱 집중해서도 할 수 있고. 그리고 뭐 실제로 뭐 조던 피터슨도 그렇게 얘기를 했죠. 갑자기 조던 피터슨 얘기 나오냐는지 모르겠지만 뭐 그런 분이 있습니다. 그분도 심리학자인데, 그분도 실질적으로 사람이 하루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뭐 3시간 반? 뭐 요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우연히 일치인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어쨌든 뭐 일주일에 한 3일 정도 하루에 한 3시간씩 일을 하면 너무 축나지도 않고 딱 좋고 일의 보람도 느낄 수 있고 딱 좋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하면 대충 월급이 한 대충 얼마 정도 받겠다 대충 계산이 되고, 그렇게 된다고 했을 때 뭐 그렇게 하고, 뭐 나중에 뭐 제가 가지고 있는 아파트를 아무래도 신축이니까 뭐 나중에 몇 년 뒤에 뭐 조금 뭐 나이를 좀 기준을 좀 다시 잡아야 되긴 하겠지만, 주택연금은 제가 알기로 최대로 빨리 받을 수 있는 게 만 55세부터인 걸로 아는데, 사실 아직 멀었긴 했지만, 근데 만약에 받을 수 있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뭐 어쨌든 그렇게 해서 주택연금 받고 그 4억에 따른 정기예금 받으면서 조금씩 쓰고, 그리고 이제 그 주택연금 받으면 일단은 아파트는 거기서 계속 거주할 수 있는 거잖아요. 계속 평생을. 그러면서 연금도 받는 거니까 그렇게 하면서, 그리고 내가 조금씩 모자른 생활비는 내가 조금씩 일을 하면서 그렇게 하고, 그리고 막 거창하게 뭐 생활비 쓰지도 않고, 어차피 뭐 저희 가족은 뭐 그렇게 막 많이 쓰는 스타일도 아니고, 오히려 많이 쓰는 거에 대해서 조금 좀 약간은 거부감도 들고, 뭐 그런 약간 절약한 스타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그렇기도 하고, 그래서 이래저래 대충 계산을 해보니까 한 8억이면 좀 타이트하고 10억이면 좀 여유가 있겠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하면 이제 딱 내 자식한테는 못 물려주고 이 세상을 떠나겠죠. 그리고 저는 뭐 사실 이거는 조금 애매하긴 하지만, 아직도 확신은 없지만, 그래도 자식한테 뭐 물려준다는 게 전체적인 인생을 바라봤을 때 자식한테 꼭 그렇게 좋은 것 같지는 않아요. 정말 돈이 없어서 별의별 생각을 하고 가치관을 정립하고 경험도 하고 이리 치고 저리 치기도 해보고, 이런 경험을 있어야지 어떠한 세상의 깊이에 대해서 알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영원히 나이만 먹은 애새끼가 되는 거죠. 제 자식은 그렇게 단조로운 인생을 살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물론 뭐 부모들 입장에서 편하게 살면 좋겠지만 그게 꼭 애 인생에 좋을까라는 의구심이 너무 많이 들고, 지금 현재 저도 힘든 상황인데 이 힘든 상황을 겪다 보니까 인생에 깊이 있는 철학도 생기고 인생을 깊이 있게도 보고 넓게도 볼 수 있는 시야가 잡히게 됐어요. 그래서 그렇고요. 그래서 뭐 아마 그렇게 되면 아마 자식한테는 물려줄 돈이 없겠죠. 그 대신 뭐 그때 가면 뭐 먼 미래의 얘기가 되겠지만, 그때는 뭐 어떻게 될지 모르죠. 시장이 그때 뭐 인공지능이 나타나서 뭐 기본소득이라는 게 생길 수도 있고, 뭐 아니면 뭐 각 개인의 뭐 여러 가지 뭐 재능을 살릴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을 수 있으니까 뭐 그거는 뭐 자녀 인생은 자녀한테 맡기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뭐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실은 저처럼 살고 싶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현재 뭐 대기업을 다니고 있거나 뭐 대기업 맞벌이거나 뭐 전문직이거나 아니면 부동산 투자로 꾸준히 해서 이미 뭐 자산을 꽤 일구신 분들이나 아니면 부모한테 뭐 물려받을 게 좀 있다던가, 그런 사람들은 아마 제가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크게 공감을 못 하실 거예요. 그냥 한 2, 30%? 그 정도만 이해를 하시겠죠. 근데 저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뭐 저와 같은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저도 중상 또는 상류층에 속할 수도 있죠. 그런 목표를 간다는 것 자체가. 그래도 일단 제가 봤을 때는 저랑 뭐 비슷한 상황인 사람들이 한 90% 이상이라고 생각을 하고, 최소한 85% 이상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85%는 아마 최상으로 생각했을 때 최고의 어떠한 노후, 최고의 바라는 인생이 아까 제가 말한 그런 삶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뭐 일단은 저는 그렇게 해서 뭐 그냥 대충 계산해 본 거예요. 대충 계산해 본 거 완전 뒤죽박죽이에요. 근데 뭐 대충 계산을 해봤을 때 어쨌든 뭐 순자산 한 8억에서 10억 정도 사이면 내가 생각했던 어느 정도의 조기 은퇴를 할 수 있고, 근데 조기 은퇴하더라도 완전한 은퇴는 아니겠죠. 조금씩 가끔씩 일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도 그 정도면 괜찮죠. 그렇게 해서 조기 은퇴를 해서 내가 원했던 그런 삶을 살면 전체 인생관에서 봤을 때 그 정도면 괜찮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도 한번 혹시 기회가 된다면 본인들이 한번 직접 종이에다가 A4 용지에다가 좀 힘들더라도 한번 이렇게 적어 보세요. 그러면서 내가 요 정도까지는 할 수 있겠구나라는 게 조금씩 보일 거예요. 그러면 그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어떤 희망이 생기거든요. 어떤 인생의 활력이 생겨요. 근데 이게 정말로 활력이 생겨요.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도 그거를 좀 한번 해봤으면 좋겠고요. 각자에 맞는 자기가 정말 원하는 인생을 한번 정말 생각을 해보고, 그거를 이루기 위한 내가 필요한 자금이 얼마인지 그거를 직접 한번 계산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거 계산하면서 느낀 건데, 생각보다 돈이 진짜 확실히 많이 필요하지는 않아요. 내가 뭐 1년에 뭐 한 번씩 해외여행 갈 거다, 비싼 음식을 뭐 2달에 한 번씩은 먹어야겠다,
한 달에 한 번씩은 꼭 이걸 막 비싼 거를 먹어야겠다, 오마카세를 먹겠다, 이 정도 급이 아니면 그냥 평범하게 살다가 평범한 인생을 살고 싶다. 약간은 소박하게 평범한 인생을 살고 싶다. 그리고 뭐 어쩌다 한 번씩 뭐 그래, 뭐 한 달에 한 번씩 뭐 잠실이 됐든 뭐 강남이 됐든 한번 놀러 가서 비싼 건 아니더라도 그냥 조금 저렴한 외식 한 번씩 한다. 요 정도라면 제가 말한 그 금액이 아마 어느 정도는 얼추 맞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꼭 이 계산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이게 도움이 되셨을지는 모르겠지만 뭐 그렇습니다. 밤중에 한번 뭐 좀 도움이 될까 해서 뭐 제 생각했던 그 금액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네. 밤중에 잘 주무시고 뭐 밤중에 지금 뭐 근무하고 일하시는 분들은 힘내시고 잘 견뎌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